자, 위즈덤이 4회 초에 이제 2루타를 쳤어요. 1사 상태에서 2루타를 치고 본인도 깝깝했나봐. 그냥 길구석 돌아가는 꼬라지가 앵간치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점수가 안 날 것 같다 싶으니까. 예, 좀 약간 최원태가 신경을 안 쓴 것도 있고, 투포수의 허를 찌르고 기습적으로 3루 도루를 감행하죠. 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발이 느리지 않은 준족의 선수라는 건 알았는데 또 이렇게 센스까지 있는 선수인 줄은 몰랐습니다. 포수가 강민호라는 점을 생각해도 굉장히 도루를 잘 했고 거기서 3루를 뺏었죠. 비디오 판독을 걸었지만 낭낭하게 세이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우성의 태그업, 외야 플라이가 났을 때 태그업을 통해서 홈이라는 장면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졸라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익숙한 그분의 향기가 낯선 외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저기 위즈덤인가 위종범인가, 바람의 지혜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어서 매우 흐뭇했어요. 사실 오늘 좀 병살타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타구도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거든요. 하드히 타구였고 이게 하필은 이제 또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병살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위즈덤의 타격 감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6회 초에도 이제 나성범의 안타, 최영우의 안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클린업에서 연속 3개의 안타가 나왔는데 이게 1점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3, 4, 5번에서 3개의 안타가 연달아 나왔으면 최소 2점은 났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위즈덤 고기를 자꾸 뺏어 먹는 건지 4회에 나왔던 그 타구도 이제 펜스 맞고 2루타. 그 다음에 6회 초에 타구가 사실은 훨씬 더 잘 맞았죠. 더 큰 비거리가 큰 타구였는데 라이온즈 파크 제일 먼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게 아니라 좌측이나 우측으로 날아갔으면 그냥 어느 쪽으로 날아가도 그냥 훌쩍하고 담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타구였는데 또 앞에 그 타구는 중앙 펜스를 때리면서 2루타가 됐다. 그게 홈런이 됐으면 뭔가 2개 중에 하나만 홈런이 됐어도 뭔가 경기 흐름이 바뀔 만한 큰 비거리를 만든 타구였는데 2개 다 이제 아쉽게 2루타가 됐고요. 기아가 오늘 총 8개의 안타를 때렸고 그 중에 이제 2개가 위즈덤의 2루타, 1개가 오선우의 2루타였는데 홀랑 2점만 뽑았다는 거는 참 오늘 경기가 풀리지 않았고 기아의 어떤 공격 흐름이 여전히 좀 정말 그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얘 3명이 모질이 삼총사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6회 이유성이 이제 11구까지 가는 그 엄청난 공방전을 벌였는데 최원태랑 19째 파울이 이제 발에 맞아갖고 그때 잠깐 이제 게임이 중단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마운드에 섰는데 보통 이제 그쪽에 타구를 맞아갖고 힘이 이제 꺾이게 되면은 앞발에 힘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도 안 되고 컨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구에 힘을 실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제 포스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고 그때서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더니 1사 2, 3루에서 오선우는 3구 삼진 거기서 이제 투수가 바뀌죠. 최원태가 내려가고 배찬승이 올라갔는데 녹아내렸습니다. 빠른 공 2개 보고 마지막에 슬라이더 했는데 여지없이 뺏이 날려갔죠. 빠른 공 못 치는 걸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변우혁도 마찬가지로 3구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이우성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고졸 1년차 사를 상대로 우리 7번이랑 8번이 3구 삼진을 당하면서 완전히 이제 모멘텀이 삼성 라이온즈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쪽도 못 쓰고 경기가 그냥 끝났고 이렇다 할 출루나 기회도 잡지 못하고 경기 후반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삼성한테 졌다. 그냥 경기를 1패를 했다는 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경기 후반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상대 불펜을 공략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했다라는 점. 작년이랑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삼성 상대로 아무리 경기를 뒤지고 있더라도 상대팀의 불펜을 상대로 계속해서 출루를 하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고 BABIP의 행운까지 겹치면서 2사 타이거즈 빨간불 2개 들어오면 호랑이는 강력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저력 있고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5, 6번 타순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뒤로 그냥 자동 아웃이야. 이 점이 상당히 작년과 올해 기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팀원들의 좀 구성도 달라요. 작년에는 이제 최영우까지 공격이 끝나고 이우성이 넘어가도 그 뒤에 이제 김선빈
김태군, 한준수, 뭐 그다음에 최원준까지 계속해서 뭔가 출루를 만들어내고 루상에 나가고 한 베이스를 더 가는 공격을 하면서 찬스를 상위 타선에 넘겨주고 상위 타선이 또 클린업으로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비기닝이 되고 다득점이 되면서 상대방을 질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야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김선빈까지 전진 배치가 되다 보니까 1번서부터 5번을 딱 제외하고 나면 그 뒤에 6, 7, 8, 9가 그냥 자동 아웃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회에 우리가 2사 후에 박찬호와 김선빈이 안타를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또 그때는 거기서 3번에서 또 나성범이 초구 딱 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공격 흐름이 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3회에 2사가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박찬호가 좋은 안타를 치고 나가고 또 박찬호가 도루를 걸면서 이루수 심재훈이 역동작에 걸리면서 김선빈이 1, 2루간으로 친 타구가 또 안타가 됐어요. 그러면서 1, 3루 주자가 2사의 양 코너에 배치가 된 상황에서 상범 나성범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도 공격이 1점이라도 났으면은 초반 승부를 그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나성범이 또 여기서 초구를 공략한 게 범타가 되면서 기회가 득점 찬스를 잃어버리죠. 이런 모습들이 참 올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는 팬들이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 많거든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기아가 결국 오늘 상위 타선에서는 2안타. 클린업은 오늘 제 할 일을 다 해줬습니다. 위즈덤이 일단 2개의 2루타를 쳐줬고요. 나성범도 멀티히트, 최영우도 안타, 그 다음에 하나의 볼넷. 이렇게 하면서 5안타 1볼넷, 총 6개의 출루가 클린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위 타선에서 역시 또 1안타 1볼넷으로 전혀 어떤 좀 유기적인 득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심각한 공격력 생산력 극대 이 편중 현상이 좀 심하다. 하위 타선도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요. 특히 지금 변우혁이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지금 타율이 1할 때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김도영이 복귀했을 때 이전에는 뭐 변우혁을 1루수로 쓰고 위즈덤을 외야로 돌리냐 다 헛소리죠. 그냥 수납하는 게 맞죠. 이 정도로 가면 본인의 자리, 본인의 위치, 팀 내 위치를 생각해보고 이제는 정말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음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뭔가 반등하는 조짐이 없으면은 그대로 수납당해도 사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범호 감독은 중견수 이우성이라는 최악의 수를 뒀을까? 제가 보통 뭐 감독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최원준이 최근에 타격 흐름이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경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한 경기 좀 휴식을 주고 싶었다. 근데 마침 오늘 라이언즈 파크에서 경기를 하고 외야가 그렇게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외야가 짧은 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우성도 계속해서 중견수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뭐 제법 잘 봤다. 그래서 중견수를 기용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어떤 타구를 잡으러 가는 필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송구가 안 된다. 최소한의 송구가 안 된다. 그냥 뭐 다이렉으로 잡아서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릴레이는 그만두고 얕은 플라이 때 도저히 홈에서 접점을 만들 수 없는 최악의 소녀 어깨들을 가진 외야수 둘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했고 공교롭게도 타구들이 다 그쪽으로 갔을 때 경기 모멘텀을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점을 하고 말았죠. 어려운 타구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릴레이 자체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어깨를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의 전략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었어요. 워낙 라이언즈 파크가 외야가 작고 장타가 많이 나오고 또 일반적인 장타가 홈런이 될 수 있는 구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큰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타력이 있는 외야수도 셋을 배치를 하고 삼성 라이온즈와 싸대기 매치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나온 것까지는 뭐 납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개뿔 그냥 망했죠. 저쪽은 홈런이 2개나 나왔는데 우리는 전부 다 펜스 때리는 2루타만 2개였고 홈런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수가 다 패착이 돼서 외야 쪽에 나오는 비거리들에 대해서 홈 쪽의 승부가
기초적인 송구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수에 대해서는 이범호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비를 너무 우습게 봤다. 외야 수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각을 하지 않은 선수 기용에 대한 오늘 경기 패배에 대한 책임은 뭐 이범호 감독이 져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네요. 자, 김도현이 그동안 참 시즌 시작하고 참 좋은 호투를 보여줬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야 수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오늘 김도현이 좀 억가당한 모습도 있습니다. 뭐 많은 그런 안타들을 맞았지만 과연 오늘 피칭 내용이 7-6자책이나 할 만한 그런 피칭 내용이었냐?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오늘 피칭도 그 정도로 좋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특히 리드오프 김지찬에게 3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전혀 제어가 되지 않았죠. 리드오프가. 그러면서 발빠른 김지찬이 루상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신경 쓰면서 1회 보크를 해서 2루까지 쉽게 보내줬고 그게 또 추가 첫 번째 선제 실점의 빌미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정말 좋지 않았던 거는 사실 4회 3실점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특히 까다로운 타자 김영웅을 유격수 플라이 아수로 잡고 그다음에 이재현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9번 타자 심재훈에게 우익수압 안타를 허용하면서 박병호가 2루, 심재훈이 1루 여기가 최악이었죠. 그 상태에서 김지찬한테 안타를 허용하면서 추가 실점을 하는 모습이 참 저는 제일 아까웠습니다. 9번만 잘 맞고 그냥 이닝을 막았어도 선두 타자 박병호에게 안타 맞은 거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하위 타선에게 결국 안타를 맞으면서 공격이 상위 타선에게 넘어갔고 오늘 타격감이 좋았던 김지찬한테 안타 그 뒤에 김성윤한테 또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주자가 추가로 2명이 더 들어오면서 빅이닝을 허용하는 모습 이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최근 기아의 약해진 공격력을 생각하면 이 초반 4실점이라는 무게 이건 정말 물론 이거는 타자들을 탓해야겠지만 따라가기가 솔직히 좀 버거워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아가 한 번도 리드를 잡지 못하고 그냥 4회 1점, 6회 1점 참 실속 없는 야구를 하고 오늘 패배했다. 하지만 뭐 김도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사사구는 단 1개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피안타를 맞았지만 5와 3분의 2이닝 6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와서 피칭을 가져가준 모습은 정말 너무나 고마웠다. 지금 우리의 불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김도현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주지 못하고 더 심하게 난타를 당해서 일찍 조기 강판됐으면 내일 경기 그다음에 주말에 LG 트윈스와 있는 경기도 이게 악영향이 분명히 갔었는데 김도현이 그래도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책임감 있는 투구를 해준 덕분에 기아가 큰 출혈 없이 오늘 경기를 그나마 좀 곱게 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데서 위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아의 현주소가 얼마나 답답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도 그동안 좋지 않았던 이준영이 좌타자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1과 3분의 1이닝 동안 4명의 타자를 맞아갖고 단 투구수 13개로 오늘은 좀 선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번에 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나왔을 때도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준영이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좌타자들을 막아내달라고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이걸 막아주는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계속해서 좌타자들에게 공략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좀 다행히 긴 이닝을 그래도 멀티 이닝을 소화해줬고 임기영은 퓨처스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자주 안 보는 쪽이 서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선발들이 좀 최대한 안 무너져야 되고요. 필승조가 좀 선발들이 좀 긴 이닝을 먹어줘야 되지. 임기영의 지금 구위로 봤을 때는 그냥 실점할 거 실점하면서 이닝을 먹어주는 그런 퀄리티 낮은 스윙맨의 모습이 최선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막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도 잘 막아주고 무실점으로 2이닝, 3이닝을 막아주는 모습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구위가 많이 무너져 있고 무브먼트도 없는 데다가 타자들이 전혀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면서 임기영을 상대하지 않아요. 다 뒤쪽에서 여유 있는 상태에서 공을 보면서 때리기 때문에 빠른 공은 배팅볼이 되고 체인지업에는 배시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로 던지려고 하면 빠른 공보다 더 쉬운 배팅볼이 되고 존 밖으로 떨어지는 공이 되면 배시 안 나가죠. 다 참아버리죠. 무릎 높이로 오는 공은 안 치면 돼가 돼버리는 게 지금 임기영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어떤 쌀보리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투수와 타자의 게임은 여러분 뭐 쌀보리 게임 많이 해보셨겠지만 쌀, 보리, 보리보리 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수싸움이 돼야 되는데 임기영은 지금 다 읽혀요. 이게 너무 느리니까 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걸 누가 못 잡아? 다 잡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퓨처스에서는 경험 없는 어린 어설픈 타자들 상대로는 그 공이 통할지 몰라도 1군에서는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내일은 이제 황동아와 원태인의 대결이죠. 황동아가 스윙맨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역할을 많이 해줬고 시즌 초에 또 굉장히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기도 했는데 윤영철의 이제 퓨처스로 가면서 말소가 되면서 황동아가 이제 선발 자리를 꿰차게 됐어요. 이제 본인을 또 증명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ABS 존을 공략하는 싸움 딱 기질이 있는 그런 선수죠. 좋은 슬라이더와 또 좌타자 상대로 던질 수 있는 스플리터, 그 다음에 커브볼까지 갖고 있지만 좌타자 상대로 던지는 스플리터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냐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슬라이더만큼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선수지만 아직 반대손 타자에게 던지는 그 위닝샷 스플리터가 완성도가 아주 빼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좌타자들을 상대할 거냐, 요게 이제 숙제가 되겠고요. 삼성의 이제 루인 디아즈, 뭐 김영웅 이렇게 한 방에 있는 선수들 상대로 또 김지찬 같은 선수도 까다롭죠. 김성윤도 그렇고 내일 어떻게 던져주느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태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 투수들 중에서는 뭐 거의 최고급 퀄리티의 공을 던지는 선수고요. 빠른 공, 파워 피처에다가 기본적으로 좋은 슬라이더와 또 체인지업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라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인 건 맞지만 우리가 또 작년 한국 시리즈 때는 원태인을 또 신나게 혼내줬거든요. 선수들이 제발 주눅 들지 말고 적극적인 타격, 좀 활발한 타격. 질 수도 있어요. 뭐 연패 갈 수도 있습니다. 연패가 올해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좀 무기력한 모습,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똥꼬쇼하는 모습은 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노림수 갖고 들어와서 자기 스윙 해주고 활발한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팬들이 원하는 야구 좀 그런 야구거든요. 디펜딩 챔피언에 이제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정말 너덜너덜한 어떤 희미해져가는 추억만 지금 남아져 가고 있는 이번 시즌 초반인데 팬들이 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야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1승 1패하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LG랑 싸우자. 도영이도 온다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